야, 지금 뒤집힌 마우스님이 바로 죄는 다 인정해놓고 형량이 7년이라니 답답하네요 하셨는데 유경진 부장판사의 징역 7년 선고 우리 봉기욱 선배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이제 장인수 기자와 생중계를 하다가 왔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나눈 이야기가 뭐였냐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에서 징역 7년 나올 것 같으면 내란은 할 만한 일이구나. 해봄직하다. 그렇죠. 예를 들면 역설적으로 이진관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이거는 전두환 같은 애들은 밑에서 직권을 위한 쿠데타인데 이거는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한 친위 쿠데타잖아요. 권력자가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았다라고 네. 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하면서 전두환의 12.12 쿠데타와 군사 반란과 비교해서 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측면에서 보면 이건 징역 7년이 나오면 안 되죠. 만약에 2심에서 여기서 1, 2년 줄어들고 나중에 가석방 돼서 나오면 한 3, 4년 살고 나오면 그냥 되는 거예요. 내란해도. 이러면 앞으로 이 시그널이 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역사적인 맥락에서 보면 야 한번 해볼 만하네. 도박 같은 네. 일로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되게 중요한 판결이잖아요. 단순히 법원의 판결이 아니고 우리 역사 교과서에 실려야 되는 내용인데 행정안전부장과 경찰과 소방을 총괄하는 사람에게 징역 7년. 심각한 일이죠. 아니 뭔가 이제 공소 사실을 설명하고 각계의 사실별로 이제 유죄를 인정하고 양형 이후까지도 사실 상당하게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 판결 선고 내용이 아니었나 싶은데 주문을 읽으면서 7년이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갸우뚱할 수밖에 없었어요. 신인규 대표.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법리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일부 무죄가 나온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내란과 관련된 주요 임무 수행 그리고 위증에 대해서는 다 유죄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뭐 법 논리는 크게 이렇게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전에 네. 뭐 김인택 판사라든지 뭐 곽상도 판결 뭐 이런 거 비교하면은 상당히 그래도 괜찮다 해서 좀 판사님이 이렇게 발음이 좀 빠르긴 하던데 좀 속사포긴 하던데 들을만해서 쭉 듣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약간 양형 들을 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17년 아니야? 근데 7년 이래서 내 기억 잘못됐나 이 생각을 렉 걸렸나 보다. 유튜브. 그러니까 7년인데 17 이건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국가적 법익에 관한 범죄라서 네. 국가 반역죄이기도 하고 또 이상민이 위치한 그 주요 임무 수행이라는 것이 방송사나 이런 쪽의 여론조사 기관의 단전 단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그 관할 청을 동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내란의 아주 핵심 사이클에 그 소위 말하는 군 다음으로는 민간에서 경찰과 소방을 동원한 거기 때문에 이건 엄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제가 이 양형 관련해서는 이석기 씨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이석기가 중요합니다. 내란 선전선동 아마 그걸로 해서 대법원에서 9년 살았을 거예요. 9년. 아니 그럼 누구는 선전선동 마이크만 잡아도 9년인데 어떻게 이게 7년 나오냐고 이게. 아니 이 얘기가 돼요? 앵커님? 그러니까 아니, 말이 안 비교가 안 되죠. 맞잖아요 지금 이게. 그걸로 이석기. 정당 해산까지 됐잖아요. 그렇죠. 현 정당 직원들 해산까지 배치 다 됐죠. 떨어지고. 9년을 받았는데 9년을. 그때 사건은 모여가지고 이야기 속닥인데. 이렇게 하자 할 거다라고 마찬가지로 실현이 안 됐어요 전혀. 그렇네. 그건 모의조차도 안 똑같네. 됐잖아요. 모의조차도 안 됐고 실현도 안 됐고 뭐 한 지방에 소요나 폭동을 일으킨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상하네. 근데 생각해 보면 도이치모터스 무죄 줄 때도 결과적으로 실패한 주가 조작이기 때문에 주가 조작 아니다는 논리였거든. 결과적으로 만약에 그걸 해가지고 김건희가 뭐 수십억 수백억을 벌었다고 하면 그 일당들이 굉장히 중형을 받았겠죠. 근데 이미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부터 해가지고 다 집행유예로 풀려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봤을 때 야 실패한 주가 조작은 해도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결과적으로 이 내란은 실패하고 일찍 끝났으니까 그 윤석열의 논리 아닙니까? 그대로 처형한 거나 다름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윤석열의 논리 네. 결과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그게 양형에서 감형의 사유가 됐어요. 그게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양형 이후 설명하면서 저는 어떤 표현들이 귀에 걸렸냐면은 일단은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길래 오케이 야, 가고요. 됐다 그다음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 오케이 가고 그다음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 하길래 야 이건 진짜 됐다 했는데 갑자기 다만 다만 공포증이 걸릴 지경이에요 지금 곽수산 씨. 아니 저도 이제 한 시간 거의 가까이 쭉 봤는데 저는 일부러 그 영상에서 풀로 안 보고 확대해가지고 이상민 변호인 쪽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네. 쫙 선고문이 읽는데 이상민 변호사가 옆에서 막 적어 내내 적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인정되는 막 지끈지끈 머리를 잡더라고. 그거 보시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저 정도 괴로워할 정도면 포기했다. 제가 저 그러니까 친구도. 네. 와 근데 7년이 나오니까
근데 그마저도 또 좀 과한데 이런 표정 짓고 있더라고. 아니 근데 이게 이진관 재판장이 이미 양형의 기준을 보여줬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그냥 내란이 아니고 과거에 전두환 노태우 때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 그때는 이제 아래로부터의 내란이죠. 외부에서 군사 반란을 일으킨 거고 네. 이건 친위 쿠데타거든요.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친위 쿠데타다라는 용어를 쓰면서 그때 당시 한덕수 15년 구형인데 23년에 법정 구속 바로 시켜버렸어요. 그 변호인들 다 감치시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같은 내란이고 위로부터의 내란이고 친위 쿠데타 성질은 똑같은데 이상민은 7년, 한덕수는 23년. 아까 그 이석기 쏙닥쏙닥은 또 9년.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게 고무줄 완전히 고무줄 양형이고 네. 이런 식으로 가면은 사법부가 사실은 어느 판사 걸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가요 이번에 그 백경진 판사 아닙니까? 류경진. 아, 제가 네. 백대현 판사랑 참 내란이니까 세트인데 네. 류경진 판사. 백경기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딱 재판을 하는데 이거 너무 좀 백대현, 류경진 요 두 분의 양형 감각은 지금 그 이진관 판사랑은 너무 지금 극과 극이라서 한덕수도 만약에 나도 류경진 판사한테 재판 받으면 나도 한 8년에서 끊었을 것 같은데 이럴 것 같아요. 이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네. 이렇게 그러면 안 되면은 됩니다. 재판 소원을 한덕수가 제일 먼저 한다니까. 한덕수 한덕수하고 해야지, 권성동하고 아, 그러네. 억울하거든. 김건희 권성동 1년 해야지. 8개월 났는데 권성동 2년 받았잖아요. 계약서 얼마나 안 억울해. 네. 나 1억밖에 안 아니, 받았는데. 그럼요. 계약서 썼대요. 네. 권성동 안 썼잖아요. 아니 계약서 안 썼잖아. 무죄인데. 아이씨. 재판부 우인성 만났으면 아이씨 나와버렸어. 무죄잖아요. 그럼 권성동은. 아이고 최순실도 재심해야 됩니다. 근데- 최순실도 같이. 계약서 문제 우인성 판사가 김건희 무죄 줄 때는 계약서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 위반 공짜 여론조사 무죄다라고 했는데 권성동에 대해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권성동이 무슨 약속을 했거나 계약서를 썼거나 녹음 파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죠. 받은 걸로 보고 억울하겠다. 그냥 권성동. 깔끔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징역 7년이란 게 되게 많아 보이지만 그냥 강도가 가서 금은방 털면 징역 7년 나와요. 옛날에 그 그러니까. 전청조 씨가 네. 15년 나오지 않았어요? 전청조 15년 사기. 아임실래 15년. 제가 알기로 전청조. 아임실래요 15년. 15년 사기. 네.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양형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사실은 그때 그 권성동뿐만 아니라 지금 뭐 윤영호나 이런 사람들 다 김건희랑 비교를 하면 다 억울한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재판을 해가지고 신뢰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판사가 이제 읽었던 다만 이후에 양형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상민이 윤석열, 김용현 등의 내란 행위에 대해 비상계엄 선포일 이전에 이를 모의하거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그 다음에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하거나 지시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보고를 받는 등 보다 적극적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수행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결과적으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논거를 통해서 아마도 이렇게 형을 확 줄여준 것 같은데 아까 봉juk 선배도 얘기했지만은 네. 이렇게 실행이 안 되면 이렇게 봐줘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재판은 말이 필요 없고 뉴스원에서 사진 포착을 잘했던데. 아 그래요 지금 그 네, 방금 화면으로 나왔죠. 사진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네. 이상민의 얼굴을 보십시오. 야 징역 진심이 7년 선고를 받고 흐뭇해하죠. 야 진심이 드러났구나. 잘 나왔다 이런 표정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이게 지금 이상민은 웃고 국민들은 울고 있는 거죠. 네. 야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 표정이 정말 섬뜩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가를 한 나라를 완전히 들어먹을 각오로 계엄이란 걸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징역 7년이라는 소형 판결 선고를 받게 되면서 실제로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까 국민들에게? 아니 그러니까 이상민은 이거잖아요. 원래 행안부 장관이니까 윤석열이가 만약에 저렇게 내란 일으키겠다라고 만약에 저는 또라이 짓을 하면 가장 지근거리에서 말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란에 협조를 하고 내란의 공범 아닙니까? 주요 임무 수행자잖아요. 그럼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뭐 오늘 그 법리 중에서도 뭐 어떤 결과에 뭐 착수하지 않고 뭐 이래 직권남용 깨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주요 임무 수행자로 이거는 너무 심플한 양형으로 그냥 한덕수에 맞춰가지고 한 20년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7년을 준다? 아 이거는 정말 그 판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 의식의 부재, 그리고 헌법수 의지가 얼마나 빈곤한가. 네. 이걸 저는 있는 그대로 노출했다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 권력 잡은 사람들이 이렇게 단죄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내란 일으키고 싶은 욕망이 막 들지 않겠습니까? 아니, 실패해도 뭐 7년이고 뭐 5년 뭐 깎으면은 뭐 이래 되니까 다 그냥 우리 한번 친위 쿠데타 하자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엄단을 해야 이 내란을 막을 수가 있는데 저는 너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양형.
양형입니다. 그리고 정말. 심지어 오늘 지각을 하더라고. 맞아. 나는- 20분 가까이 지각했어. 이거 지금 온 국민이 생중계로 지켜보고 있는데 지각을 하더라고. 국민들이 기다렸어요 네. 아까 다. 야, 그런 부분들이라는 것들이 정말로 오늘의 판결 선고를 많은 분들이 납득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건데 저 웃음이 저는 약간 그렇게 느껴지네요. 어떻게 느껴져요? 이상민이 7년만 살면 된다라는 웃음일까? 저는 그것보다 스타트가 7년이니까 그렇죠. 대법까지 가면은 이거 한 더 깎이고. 2년 반까지도 되겠다. 음. 라는 그런 웃음이 아닌가. 문득 그 생각. 왜냐면 만약에 10몇 년이 나와봐요. 그러면은 우리한테 너무 부족하지만 대법까지 가서 깎이더라도 그래도 7년 정도면은 저렇게 웃음이 안 나올 것 같은데 7년으로 스타트 해놓고 계속 깎여간다. 그 계산으로 웃는 거 아닌가. 근데 이상민은 정말로 괘씸한 사람인 게 분명한 게 헌재에서 국회에서 법정에서 국민을 거짓말로 우롱을 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김용현보다 더 나쁜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김용현은 그래도 당시에 그런 지시사항 문건 같은 것들을 각계 장관들에게 나눠줬다고 헌재에서 인정을 했는데 이 이상민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부인을 했어요. 없다 그랬죠. 그러다가 CCTV에 상의 안주머니에 있는 문건을 꺼내가지고 읽는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그때부터 바꿔가지고 그게 지시사항 문건이 아니라 그리고 김장 행사 문건이나 인터뷰 자료인 것처럼 거짓말을 정말 버젓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훨씬 더 죄질이 나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부분은 양형 요인으로 가중 요인으로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도대체? 그걸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반영하죠. 문연답이야. 아니 저는 반영하죠. 봉지욱으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니까 예를 들면 오늘 이제 내란 중임무 종사의 유죄가 나온 근거들이 대부분 공범들의 진술이었어요. 맞아요. 법정 증언의 진술. 네. 뭐 김용현이 했다든지 조지호가 했다든지 김봉식이 했다든지 뭐 이런 식이었는데 다 잘했어요. 거기까지. 잘했는데 마지막에 양형 부분에서 되게 이상하더라. 나머지는 보면 다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무슨 뭐 오늘 이 판사가 거미불로 뭐 화이불치를 했습니까? 전혀 없었죠, 사자성 그런 한마디 거. 없이 네. 굉장히 쉬운 단어로 판결문을 평범하게 잘 구성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뭐 그럴 수 있지. 왜냐하면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도 이게 특검을 하고 항상 하다 보면 직권남용 인정이 잘 안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예. 직권남용 권리행사밖에 잘 안 돼. 그리고 그게 또 실행이 잘 안 됐다. 중간 단계에서 끝났다 이렇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을 네가 법정을 헌법재판소에 가서 거짓말하고 이런 부분은 감형이 아니라 가중 형벌의 그렇습니다. 근거가 돼야 되는데 그걸 네. 안 하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양형에서 우리가 이제 기준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유권무죄라는 말이 우리가 있는데 유권 무죄. 유건무죄죠. 건의가 있으면 무죄가 나오는 거고 아. 건의가 없으면 유죄가 나오는 기준이 건이 아니라 마술 같은 권력의 표현이에요, 건의.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시면은 김건희 일당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김예성 그리고 김건희, 뭐 명태균, 김영선, 김상민. 김상민 뭐 그냥 다 봐주긴 거예요. 공소기가 아니면 다 무죄인 거예요. 그리고 김건희 1년 8개월 아주 싸게 지금 끊었잖아요. 거기다 이제 이상민 같은 경우는 김건희 쪽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란에 대해서 한덕수는 23년 이제 이상민은 또 7년.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준이 완전히 들쭉날쭉이어가지고 근데 네. 하나의 공통점은 아직도 김건희의 이 권력이 여전히 지금 사법부 안에서는 일부 작동이 되고 있다. 이게 그럼 왜 작동할까요? 결국엔 내란 인사라고 하는 이 조이대, 조이대를 지금 앉혀놨기 때문에 그 영향권 하에서 저는 사법부가 이렇게 역사 바로 세울 필요가 없다. 헌법 수호 안 해도 된다. 아 우리 대장이 조이대인데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이 한덕수를 상대로도 징역 15년을 구형을 했고 이상민을 상대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한쪽은 그보다 위인 23년이 선고되고 한쪽은 그보다 낮은 7년이 선고되다 보니까 한덕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상민 판결 선고를 접하면서 정말로 눈물이 세게 날 것 같아요. 아니 한덕수는 무조건 네. 지금 재판소원제도 지금 찬성해야 됩니다. 한덕수는 무조건. 야 그러네 네. 진짜. 그런 상황이 심지어는 이제 류경진 부장판사의 논증 과정에서 한덕수가 그 이상민의 유죄에 기여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그 다들 이제 회의가 끝난 다음에 대답견실 둘만 남아가지고 이상민이가 문건을 꺼낸 다음에 대화받은 내용이 있잖아요. 아, CCTV 그 봤죠? 음성이 이제 없기 때문에 네. 이상민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주장을 하냐면은 그날 다녀온 행사 같은 내용을 얘기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김장 행사. 뭐 일정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한덕수가 일정 얘기 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했고 맞아요. 그거를 유력한 증거 중에 하나로 판사가 선택까지 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는 얼마나 화가 날까요 지금? 그러니까 기록을 충실하게 잘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네. 디테일하게 뽑아놔서 유죄 증거로 썼잖아요. 그러고 다 잘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형량의 문제가 돼버리니까 예를 들면 내란 목적 살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언제 처음 일어났나요? 내란 목적 살인 1979년 아, 10월 김재규. 26일 네.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아. 박정희에게 총을 쐈을 때 그게 내란 목적 살인으로 사용받았잖아요. 네. 김재규는 그렇다 쳐요. 근데 그날 궁정동 안가의 경비원들 이 친구들은 중정의 말단 직원입니다. 지금으로 네. 치면 한 8급 9급 정도 되는 말단 직원들은 중정 부장이 시키는데 어떻게 해? 시킨 대로 한 거 아니에요. 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가 된 거죠. 아, 그 말단 예. 직원들도 6명 다 맞아요. 사형당했어요. 6명 싸그리 다 야, 사형당했어요. 그랬구나. 다 같이? 그래.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뭐냐면 전두환도 보면 대통령은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을 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렇죠. 어쨌든 맞습니다. 김재규도 당시에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했다고 한 거잖아요. 내란 목적 살인을 구성하고 구형도 그렇지만 선고가 다 사형이 나왔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 그럼 이상민이라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정보부 궁정동 안가의 8급 9급 경비원보다 낮은 자리입니까 이게? 진짜 너무나 행안부 화나는 장관인데, 일입니다. 장관. 그러니까 네? 경찰과 소방을 통솔할 수 있는 아니,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네, 장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판결 선고를 아니 한 이렇게 것이고. 되면은 그렇게 되니까 확 와닿네. 지금 국방부에서 자체 조사도 하고 예를 들면 군 장성들이나 아니면 뭐 영관급 장교들 이런 사람들 줄줄이 지금 다 재판 받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몇 년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너무나 이해가 안 되는 양형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판결에서 그나마 희망을 본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전제의 사실로 출발을 했죠. 이상민에 대한 유죄를 쓰면서 윤석열과 김용현의 내란죄를 이진관 판사에 이어서 유경진 판사도 확실하게 인정했다는 점에서는 수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결국에는 네. 백대현 재판장이 체포방해에서 절차를 다 이제 논증을 다 끝내놨고 그다음에 이제 이진관 재판장이 내란에 대해서는 이제 친위 쿠데타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다 논증을 끝내놓은 상황에서 또 게다가 그때 두 갈식으로 썼잖아요. 뭐 들을 것도 없어 그냥 내란에 해당한다. 그리고 네. 편하게 징역 편하게. 23년에 처한다. 법정 구속 너무 편안했잖아요 그날. 그랬는데 이제 오늘은 딱 들으면서도 약간 의심함선 들었지만 아 그래도 류경진 판사 법리 분석 잘했고 뭐 그랬어요, 저는 직권남용 실제로. 무죄 나온 것도 뭐 이건 사실은 뭐 무죄 쓸 수 있는 정도에 들어간다고 저는 봐요. 저도 뭐 어느 그렇게 정도는 봅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이게 양형에서 갑자기 팍 틀어버리니까 아니 저 잘못 들은 줄 알았다 17년을 저는. 그래서 이거는 좀 뭐랄까요 사법부의 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마 판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뭐 예를 들어 홍준표 시장이 그때 그런 말 했잖아요. 뭐 한밤의 해프닝인데 뭐 호들갑이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홍준표식 인식을 지금 사법부가 다 갖고 있어서 조희대가 사실은 12.3 내란에 대해서 아무 입장 안 내도 판사들이 그냥 고요하잖아요. 네. 그게 좀 암묵적으로 다 동의하고 있는 거 아니야? 119 그 법원 폭동 그 소요 사태 있을 때도 뭐 별 그때 천대엽 처장만 와가지고 뭐 떠들지 뭐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판사들의 나름의 지금 인식들 아니냐. 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2월 19일에 윤석열에게 어떤 형을 선고할 것인가 누군가 바로 지기현이가 어떤 형을 선고할 것인가 관심이 많은데 일단은 여러분들도 많은 방송을 통해서 보고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법정형은 우두머리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는데 이 상황에서 조은석 특검은 사형을 구형했기 때문에 어떤 형이 선고될 것인가 관심이 많은데 우리 봉지욱 선배는 감으로 좀 어떤 형이 선고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상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게 필요가 없는데 네. 지기현 재판장 같은 경우는 이미 윤석열을 한번 풀어줬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은 그때 딱 한 번 적용된 거 아닙니까? 그 이후에 맞아요. 그렇게 된 것도 네. 아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이미 옛날 일처럼 아무런 뭐 진상 규명도 없이 그냥 갔고 본인이 룸사롱에서 찍은 사진까지 나왔는데 그냥 재판을 했고 이게 우리나라 사법부인 거 보니까 사실 검사들은 양호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검사들이 검사들은 형량을 양호했다. 결정하지는 비교적. 않잖아요. 예. 검사들은 형량이 결정하지는 않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보면은 아 진짜 이거는 사형을 구형했잖아요. 형법에서 그럼 징역 유기징역으로 하면 징역 20년 이상 구형하면 그렇습니다. 된다는 건데 네. 감경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네. 징역 20년을 했다고 칩시다. 중요임무 종사자인 한덕수가 징역 23년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린 상식적으로 그래도 그거보단 더 나오겠지라고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닐 아닐 수 것 있다. 같아요. 예. 언더로 갈 수 예. 있다. 야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이 형법을 일일이 알 필요는 없는데 형법 55조에 법률상의 감경이라는 조항이 있고 사형인 경우에는 감경을 하게 되면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의 징역인 거고 만약에 판사가 윤석열이를 무기징역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은 법률상 감경이 되면 10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에 사형을 선택하느냐 무기징역을 선택하느냐가 판사 입장에서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니 근데 네. 뭐 형량 선택을 이제 형종을 선택을 하는 네. 건데 결국에는 깎아줄 요인이 있어야 깎아주잖아요. 감형 요인이 없는데 아니 처음에 윤석열이 초범이라고. 아 초범 대통령 다 자기죄인데 예. 아니 두 번 대통령한 사람 없는데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 처음에 뭐 재판 안 나온다고 뭐 그때 영장 집행도 뭐 속옷만 입고 뭐 계속 그 시위하고 내부에서 옷 벗고 막 누드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면서 윤석열이 그 동안에도 내란으로 지금 구속된 상황에서 내란을 계속 획책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사법부가 이걸 가지고 감형의 요인으로 그때 뭐 백대현 재판장도 좀 어처구니 없게 네. 깎아줬는데 이렇게 가가지고는 정말 한덕수보다 그러면 더 깎아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도 지금 들면서 전 최근에 더 우려스러운 건 뭐냐면요. 이거 제가 공포 절대 부추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의외로 공소기각 판결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의외로. 의외로. 근데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현근택 변호사 공소기각 판결 나왔는데 이게 제가 어떻게 보냐면 당연히 그 현근택 변호사 공소기각 판결 나오는 게 맞는데 이게 사법부가 약간 기계적 균형 끼워 넣으면서 공소기각 판결로 윤석열도 한번 좀 시도해 보려는 하나의 어떤 빌드업일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살짝 들어요. 뭐 여야 하나씩 맞춰줬으니까 윤석열도 보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관할이 좀 문제가 있단 말이야. 이 사건.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러면 이제 지기현 재판장은 이제 전면전을 선포하는 셈인데 저는 정말 최악의 경우까지도 이거는 네. 열어놓고 봐야 된다. 뭐 최악의 경우로 하면 공소기각 판결 내지는 안 쓰고 도망가기 북부지법도 인사 났다고 하니까 뭐 그날 배탈 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정말 사법부에 대해서 제가 괜히 공포를 부추기자는 게 아니라 즉 계속 나온 판결들이 문제가 많고 법리가 해계하고 양형도 오늘까지도 지금 양형이 너무 부실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온갖 미친 짓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걸 열어놓고 봐야지. 아니 당시에 구속 취소 인용 결정도요. 이걸 어떻게 구속 취소를 날을 시간으로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냐고요. 아무 상상 못하긴 했죠. 그리고 그때 뭐 네. 인권 보장한다면서 그 다음에 또 날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들이 지금 판사로 재직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전 이거는 끝까지 정말 우리가 더 견제구를 날려야 된다. 불안해 하자 그게 이것보다 아니라. 이게 아니고 아 진짜 눈을 부릅뜨고 계속 지켜봐야 된다. 왜냐면은 부릅뜨고 지켜봐야 된다. 방금 언급해주신 것처럼 윤석열이 구속 취소 신청했을 때 그때 누가 알았냐고. 솔직히 다들 뭐 아이 근데 이거는 뭐 의미 없는 그냥 이것저것 해보는 겁니다. 했는데 나와버린. 아니 그때도 상황이었으니까. 보시면요 영장이 앞에 계속 발부가 나와요. 음. 그러면서 구속까지 시켜놓은 건데 그거를 갖다 지기현이가 등장해가지고 이거 구속 취소인데 맞아. 이러면서 해계한 법률을 동원을 했거든요. 맞아요. 그 실제 네. 나왔잖아요. 그때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그렇게 했었던 건데 전 이번에도 이거는 지금 간단해 보이진 않는다. 사법부가 조의대 체제하에서 지금 정상적 사법부로 저는 봐서는 안 된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이제 저는 유죄가 나오리라고 믿고 있는 거고 저도. 다만 이제 얼마나 이제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냐 아니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나올 것이 이 문제만 남은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제 깎아주려면은 우리 흔히 얘기해 정상 참작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유들을 열거해 보면 생각을 좀 해보는데 일단은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윤석열 지금까지 어느 자리에서 간에 국민한테 제대로 된 진솔한 사과라도 한 적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이제 그 양형의 고려인이 아닐 것 같고 뭐 가족이나 건강 문제 얘기하는데 오히려 술 안 먹고 굉장히 건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호소도 하기 어려운 나이이기도 하고 건강 상태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는 아니면 거고 가족으로 빠질 수 있는 방법은 차라리 사실 한학자를 내가 엄마처럼 따랐다. 우리 홀리마더, 가족이다. 리얼마더. 통일교는 그냥 안고 가는 거야. 그러면 또 모르지 또. 뭔가 무두머리를 미루는 형태의 김건희 얘기 미룬다거나 뭐 이런 돌발 발언 할 기회조차도 이미 지났기 때문에 그것도 어려운 거고 합의나 피해 보상이 돼야 되는데 내란 범죄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없죠.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란 요인 하나인데 초범이라는 양형의 그런 감경 요인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순간 우리 국민이 지기현 부장판사를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아니 근데 지기현 재판장을 신뢰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룸살롱 갔다 와도 지금 버젓이 재판하고 네. 있고 그때 당시에 뭐 휴대폰 뭐 증거인멸 시도해도
뭐 판사들이 그 공수처 영장 기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내주고 있으니까 거기다 윤리감찰이 아니고 거기 이제 감사관실 네. 다르죠. 근데 거기서도 뭐 문제 없다는 식으로 뭐 액수 쪼개가지고 청탁금지법 뭐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사법부가 조의대 체제하에서 지기현이라는 이 케이스를 그동안에 해왔던 이 모습들을 놓고 보면 지금 정상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이 접한 듭니다. 정보에 따르면은 오. 지기현 부장판사가 한 달여 전부터 진짜 열리를 제쳐두고 오. 지금 이 판결문을 쓰는 지필에만 엄청나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뭘 몰두를 간접적으로 해요? 파악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소기각이 나오려면은 짧지 않겠습니까? 네. 한 달여 동안 열심히 심혈을 기울여 쓸 필요는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그의 태도를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공소기각이 나올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인다라는 그런 자기 확신 정도는 좀 갖고 아니 근데 있습니다. 뭐 김예성이나 네. 뭐 이번에 보니까 공소기각 많이 하대요 이번에 많이 빼주던데.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든 이 법 논리를 만들어서 네. 해괴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전 열려 있기 때문에 경계를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혼자 판단했던 거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흐름을 보면 이게 예측으로 윤석열, 김용현은 버리자. 윤석열, 김용현은 버리자. 얘네까진 버리자. 네. 지금 말도 안 되는 판결 다 나왔죠? 근데 사법부가 위에서 야 기현아 사형해. 너 해봐라. 사형? 사형해봐라. 사람들 좋다고 그동안에 우리가 공소기각한 거 얘기도 안 할 거다. 이런 생각도 혹시 하고 있나? 요걸로 이제 보전해 주듯이 어. 채워줘 충당해.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